싶을까요? 자, 저는 춤을 1년에 딱 한 번 춥니다. 송년회 때. 예, 어쨌든 유산화의 성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확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을 해보고 싶어요.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 똑같은 보상 플랜을 가지고도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디 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또 속도 있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같이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산화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또 내지는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종료하고 싶은 거죠. 네. 많은 분들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산화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난 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했던 가장 한 번의 선택으로는 축복받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그것이 저의 한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거기에 부합되는 환경적인 부분이 맞춰져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모든 것을 감사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인프라를 만들고 회원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은 방판적인 부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방판과 네트워크는 일 자체, 방식 자체가 달라요. 유산화는 분명코 방판 회사가 아닙니다. 판매 수당을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분명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회원 멤버십을 만들어서 그 회원 멤버십을 후원한 부분으로 받는 후원 수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뭐 어쨌든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의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연 마이런츠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이 제품을 전 세계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그것을 가족들과 같이 향유하면서 먹고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굳이 누군가한테 새로운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라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멤버십에 들어와 있는 회원님들 또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기타 지인들하고 이 제품을 공유하고 그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가셔라. 그래서 더 제품을 좋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판매를 잘하라고 제품을 좋게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산화가 계속적으로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속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전 세계 가장 선두에서 놓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제품을 갖다 팔으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유산화 패밀리, 이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인정하는 저희 사업자 및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지인들의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평생 먹고 쓰시라고.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 이 개념부터 바로 잡으시면 사업적인 방식이 달리 보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제품을 파는 존재가 아니고 회원, 유산화의 회원을 만들어 가시는 멤버십을 만들어가 그걸 또 네트워크화 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지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 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감하시겠어요? 네. 이 부분을 바로 잡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판매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책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방판과 네트워크의 차이. 네. 직접적으로 제품을 파는 건 방판이고 정보를 얻어서 제품을 파는 걸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한수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해보신 분이 아니고 성공을 해보신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책을 버젓이 내놓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해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학문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봤냐고요. 직접 현장을 뛰고 네트워크에 직접 성공을 해서 본인이 적어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수긍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단 한 번의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현장을 뛰고 인프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판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곳에 중점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왜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 됐는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보를 받아요?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줘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사업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 안에 제품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업적인 정보 안에. 알겠어요? 그러면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죠. 누가? 내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주체는 나지 정보를 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이 삼성동에 있는 가게 하나를 해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보를 나한테 준 거죠. 어느 위치에 어떤 가게가 어떻게 있는데 그 가게를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느냐라고 정보를 준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납니다. 그 정보에 대한.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받고 결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져야죠. 정보 준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보를 준 사람과 그 정보를 받아서 결정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폰서와 파트너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 가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오시면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인생을 바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삼성동의 가게를 내가 매덕을 투자해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 정보를 한 달이든 1년이든 정보를 정말 분석해서 결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어. 아니면 뭐 어쨌어. 근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고 있어요? 그 정보를 준 사람한테 물고 있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말인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 바보입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 천치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성공을 빨리 하고 속도를 내고 모든 부분을 갈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오너십입니다. 오너십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오너십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네트워크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업. 그것도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사업. 매덕을 투자한 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 이런 어마무시한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책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누군가를 찾아요. 그게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스폰서예요. 이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들
현금 500만 원을 통장에 고스란히 내가 이익금으로 남기려고 일을 하려면 현실적인 세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아요. 안 그래요? 네. 바뀌면 빨리 성공하십니다. 오너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의 주체이자 모든 부분에 대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에요.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보를 준 사람은 누구냐? 나한테 이런 어마무시한 기회를 전달해줬던 귀인이에요. 내 삶의 동반자일 뿐이죠. 그가 나를 정보를 줬다 해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성공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네트워크에서 누군가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 때문에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 바보 같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칩니다. 이 멋진 회사, 이 멋진 제품, 이 멋진 보상 플랜을 가지고도 본인의 능력을 10%도 발휘를 못하는, 사실은 연봉 3, 4억 이상, 5억 이상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너십이 빠져있는 문제로 성공을 못합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남을 원망하고 남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런 시간으로 온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만약에 이 사나에 단돈 5천만 원이라도 보증금을 걸고 그게 어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폰서는 유산하라는 정보를 준 귀한, 나한테는 인생의 가장 귀한, 그죠? 삶의 동반자일 뿐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완성하는 모든 책임의 100%는 여러분들 자신한테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멋진 파트너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복제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복제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내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고 뭐가 잘못되면 항상 내 탓을 하고 그런 파트너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파트너 안 원하시죠. 어떤 파트너를 원하냐면 본인 일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본인 사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파트너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스폰서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멋진 파트너가 여러분들이 꿈꾸는 파트너 아니에요? 왜 감사한 거죠? 유산화를 알게 해줘서 산진 거예요.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산화를 알려줘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평생 동행할 거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선택과 순간에 모든 부분이 그게 갈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다이아몬드에 아니 골드라고 합시다. 제 밑에 6스타, 뭐 3스타, 뭐 2스타, 5스타 뭐 널브러졌어요? 네. 그분들이 저를 무시하면 그분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뭔지 알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비즈니스 안에서도. 그 부분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러한 분들이 제대로 비즈니스를 오너마인드로 하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 골드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한 것이죠.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근데 직급을 자기보다 못 갖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누군가한테 그 사람에 대해 비난을 한다. 그건 자기 자신을 엿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 골드라고 하는 어찌 보면 본인보다는 능력적인 부분에서 한참 처지고 있는 스폰서에 대한
에디 파일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비즈니스가 결과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결과와 행동이 뒤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비즈니스인 것만 분명해요.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누군가한테 내 삶을 위탁할 수가 없어요. 유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유산의 안에 오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뭐 서약서에 뭐 이렇게 쓴 거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독립 디스트리뷰터라고 얘기하죠. 독립 디스트리뷰터. 네? 네, 그건 뭔 말이에요? 독립적인 사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오너십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그런 오너십을 갖기를 원하면 여러분들도 오너십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나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요. 그게 스폰서니까. 천만에요. 선택하는 순간 그 스폰서가 나한테 정보를 준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냉정히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나 이 비즈니스 특성상 그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 나도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 파트너를 내가 도우는 것이지 그 책임을 물어서 나한테 그 파트너를 도우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이 비즈니스는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성공시켜야 됩니다. 근데요, 그 책임을 묻는 파트너는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오너십을 가지고 뛰는 파트너들은요, 성장을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뚝 서시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 스폰서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부분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오너십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복제와 축적이라는 말로 모든 걸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복제와 축적. 다시 말하면 회원 멤버십을 복제하고 그 멤버십들을 축적시켜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제품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그 멤버십들이 정말 로열티를 가지고 먹고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을 회사는 내놔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 제품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먹다가 말 거니까. 이해 가시겠죠? 제품이 왜 좋아야 되는지. 그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제품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들 비전? 다른 거 없습니다. 수입이고 돈이에요. 목적이. 그게 뭐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으라고요? 멋지게 벌으라고. 아주 멋지게 벌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반대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네트워크는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관계의 실이 깨지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 속에 있는 분들은 제품이고 회사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생을 바꿀 만한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해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복제와 축적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방식적인 부분도 복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판을 하시면 파트너도 방판으로 돌아가겠죠? 그래, 따라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너 마인드가 아니고 누군가의 귀속된 월급 받는 마인드도 안 되는 마인드로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파트너 또한 그렇게 복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부분의 오너십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봉 1억, 2억을 가져갈 마인드로 대화를 하시면 그들 또한 그렇게 복제될 것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이 축적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소비자 같은 마인드. 적어도 제품 먹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있는 분들하고 그분들과 일하는 것과 적어도 본인의 마인드가 적어도 연봉 1억 2, 3억을 꿈꾸고 적어도 본인이 몇 억을 투자한 마인드로 이 비즈니스를 독립적인 부분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파트너들이 있는 그런 분들과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결정 난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부분은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강한 오너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오너십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능력은 더 발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연봉 4억도 가져갈 수 있는 능력들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립서비스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스스로 제어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한테 책임을 묻는 그 잘못된 오너십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정말 오너십은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책임.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아요. 거기에 나의 동반자로서 나의 스폰서와 나의 형제 라인들이 그 부분의 여정을 같이 할 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건 본인부터 완벽함을 요구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은 걸 인정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달라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너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면 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런 인연적인 관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온몸으로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해야죠. 안 그래요? 그게 바로 팀입니다. 오너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인생을 바꿀 만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가는 이 어마무시한 비즈니스의 하나의 시작점인 나로부터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 오합지졸 같은 팀이 아니라 적어도 본인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정도는 아는 정확한 오너십을 갖고 있는 팀. 그런 사람 4명, 8명 정도가 만들어지면요, 여러분들 인생 바뀝니다. 뭐 100명, 8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이해 가시겠죠?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 생기려고 했을 때 책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리마인드, 네. 여러분들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어떤 상황이 처음 여지까지 해왔던 패턴을 고스란히 또 드러냅니다. 그 부분을 제어하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트워크에서는 자기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개발.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적인 성장이 먼저거든요. 정말 웃기는데요. 결과적인 성장이 만들어져도 내적 성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갑니다. 다시 원위치로 가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릇만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의 그릇. 그건 뭐예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그릇만큼 수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취를 하시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암만 열심히 일을 하셔도 그 일의 결과가 온당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불필요한, 너무나 쓸데없는 그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복제와 추측이라는 말은 이 네트워크에서 항상 머릿속에 지워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의 방법에 대한 복제, 사업 마인드에 대한 복제. 그것은 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제된다. 자, 유더베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안에서도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 키리더분들이. 내 팀을 먼저 챙기는 것을 오히려 더 일을 잘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것은 어떻게 복제가 되냐면 그 팀 안에 누군가가 또 독립을 하면 이 먼저 만들어졌던 팀에 대한 관심 자체를 안 갖습니다. 그렇게 복제되어졌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초점을 유더베스트에 잡으면 유더베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받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건 유더베스트의 이 큰 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더베스트에 관련된 교육적인 부분, 행사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안테나가 서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 강당에 들어오면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먹던 커피 남아있는지 없는지, 치워야 될 거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보이는 사람이 오너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나갔다 왔죠? 쓰레기 줍고 나갔다 온 겁니다. 다시 보니까 또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남의 어떤 부분을 보는 것도 다릅니다. 달라요. 유더베스트가 앞으로 500명, 1000명, 2000명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유더베스트를 어떤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내 팀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거기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공동체는 어찌 보면 수천 명, 앞으로 이 유산화를 선택하고 유더베스트의 식구, 패밀리가 되실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되는,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어마무시한 큰 공동체. 그걸 떠받치고 있는 게 팀이죠. 여러분들의 팀. 이해 가시겠어요? 유더베스트에 대한 그룹에 대한 로열티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팀의 로열티가 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팀이 더 크니까, 내 팀이 더 작으니까 팀 색깔을 내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이기기 전에 우선순위는 유더베스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유더베스트라는 그룹 자체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니스타즈 그룹이 중요합니까? 유더베스트가 중요합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는 유산화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유산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룹 위에 회사가 있는 거죠. 유산화라는 회사가 존재해야 저희들의 모든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없으면 저희들은 의미가 없는, 그저 다시 모래알처럼 흩어져야 돼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입을 통해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파트너들이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유더베스트는 당장 올 연말이 지나면 바로 500명, 600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요? 여러분들 유더베스트가 성장해야 여러분들 팀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팀이 성장해야 유더베스트가 성장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경우는요, 네트워크 넷자도 모르지만 사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푸념 아닌 푸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도 사회의 전체적인 구성으로서의 역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어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만 잘 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만 1등하고 너만 제대로 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 큰 자식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시 바보 천치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엄마한테. 사회성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섞여서 사는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누구처럼 마약하고 누구처럼 외로워서 자살하고.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배경을 보면 어때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다 갖고 있고 권력은 권력대로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죠? 잘못 배웠어요. 잘못 가르친 거지.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건 부모의 모든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야 돼요. 스폰서의 책임을 물 게 아니라 유더베스트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간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라도 이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혼자서 성공할 수 없는 일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안만 능력이 뛰어나도요, 유더베스트를 떠나서 따로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유더베스트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서서히 무르익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문화와 시스템을 잡아가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항상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표현하셔야 돼요. 어떤 리더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신경 쓰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자청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나는 좀 더 성장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파트너도 여러분들의 팀을 가져가는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그룹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그 역시 파트너도 팀에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압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네트워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밖에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빨리 성공하고 싶죠? 네. 그러려면 여기에 신규를 모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신규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뭘 느껴야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옷매무새,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될 문화예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서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런 걸 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인정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원하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혼자 열심히 팀을 만들어도 한 대여섯 명만 되면 서로 싸우느냐고 에너지를 거의 다 탔습니다. 공감하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팀과 그룹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일하러 오셨어요. 그죠?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정으로 네트워크를 표현할 때 형제간이 우애가 좋으면 그 집안은 잘 됩니다. 안 그래요? 네. 그죠? 네.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형제간이 싸워요. 그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죠. 그죠? 이걸 저는 형제 라인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능한 아버지예요. 그러나 형제가 우애이시 집안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돈도 많고 아주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습니다. 근데도 형제간에 우애가 없습니다.
그지만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인정하지 않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존중함과 거기에 대한 배려만 들어간다면 이 그룹은, 유도베스트라는 그룹은 바로 천명됩니다. 바로 천명돼요. 그 에너지가, 시너지가 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십의 본질은요, 경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전달하는 부분으로 본인을 낮춰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본인을 낮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많은 인프라를 모으는데 본인의 힘으로 그걸 모을 수가 없어요. 유도베스트라고 하는 이 그룹,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제 라인들과 이런 멋진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 내가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가 성장을 해서 인생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봉 1억, 2억, 3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 인프라를 지배하라고 뭐 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똑똑해서 그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하라고 거기에 핀을 준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온몸으로 감사와 감사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럼 바로 화답됩니다. 팔로비 돼요.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주 감동적인 팔로우로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나한테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 안의 문화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가졌을 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유도베스트에 누구 편이 있고 누구 편이 있나요? 정말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해요. 선한 영향력. 이게 무슨 말이죠? 정의할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 그것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균형적인 정신세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물질적인, 돈 버는 것과 또 돈 버는 거에 관련된 부분에 전혀 관계없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이 부분이 만족되지 않은 이 돈을 포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악행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게 평생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걸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어떤 마인드로 돈을 벌어요. 그게 영속적인 부분이 돼요. 왜? 그 뜻을 따라서 또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적인 부분은 돈 많이 벌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유산 안에서. 원 없이 버세요. 여러분들 능력이면 연봉 1억, 2억, 3억은 우습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유산화의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리더들을 보면요. 이제 눈을 떠, 이제. 네? 통장에 한 5, 6천, 7천 들어가니까 이제 눈을 뜬다고.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비즈니스인지를. 이제서. 네? 그래서 제가 골드는, 이그젝 골드는 유산을 평생 해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았다.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감을 잡는단 말이죠. 자, 돈을 많이 버시는 건 좋은데 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고 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5스타가 되고 월 1억짜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규와 만나서 얘기 못할 일 없잖아요. 신규가 하는 얘기 들어서 뭐 나쁠 거 있습니까? 네, 1시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분은. 그건 뭐예요?
나의 수익과 전혀 무관한 어떤 행위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를 갖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입에 우러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 관계식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관계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와 그 정말 중요한 삶의 일부분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돈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돈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세상에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모든 부분들은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부분은 탄식과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왜 그래요?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모래알처럼 또 다 흩어집니다. 왜요? 그 안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감동이 없어져요.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감동입니다. 내적 울림이에요. 감동을 통해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네, 여러분들 크게 성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균형을 맞췄을 때 선한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돈만 벌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건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직급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건 선한 영향이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 그렇다고 직급도 못 가면서 인간적인 부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또한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해 가세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뭐 2년을 했는데 3년을 했는데 뭐 통장이 30도 안 들어온다면 선한 영향력이 얘기하면 무슨 영향력이 가겠어요 그분한테? 무슨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 이해 가셨죠? 네. 결과가 따르는 리더십. 거기에 수익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커지는 만큼 더 벌어가시는 만큼 정신적인 부분 또한 그 부분에 균형을 맞추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요 라인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 어떤 포뮬러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일과 사업적인 방식과 마인드를 어떻게 복제시킬 것인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 시스템적인 부분 안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 컨벤션에 관련된 부분, 티켓팅 관련된 부분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번 주까지인가요? 다음 주까지인가요? 30일까지죠? 카운트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들? 카운트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자,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을 가는 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을 싱가포르를 가는 그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하러 가요? 거기 일하러 갑니다. 근데 무슨 여행 가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키리더라고 하면 그건 일의 연속이고 거기에서 큰 일을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폭발력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기에는 만여 명의 에너지가 뭉쳐 있고요. 유산화라고 하는 팩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그 기간을 최대한 내 비즈니스를 증폭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년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국 컨벤션에 대해서. 지금 티켓팅에 관련된 부분도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내년 8월달에 갈 건데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런 분들은 오너십이 약간 빠져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컨벤션에 관련된 부분에 항상 생각을 하신다면 파트너들이 티켓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각 팀별로 다 그게 취합이 되고 전체 그룹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 지금 티켓팅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팀이에요. 몇 명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팀에 몇 명이 가는지, 유럽에서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 가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희 142 그룹 아시죠? 네. 데이터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많게는 한 팀에 100명 이상, 네. 작게는 50명 단위, 30명 단위 다 정리됩니다. 더 많게는 170명 단위까지 있어요. 한 팀. 내년 컨벤션에 몇 명이 움직이시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산화가 조짐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네. 예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집중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플러그인하고 시스템을 여러분이 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비즈니스를 못해요. 시스템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셔야지. 그러려면 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거. 이게 바로 행사를 움직이게 하는 동료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복제되리. 똑같이 복제됩니다. 저는 지금 1월달에 미국을 한 번 더 가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일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월달에 다시 미국 갑니다. 네. 그것도 제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만 데리고. 네. 왜요? 아, 미국 뭐 티켓 끊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본사가면 뭐 잘못됩니까? 갑니다. 가서 공장도 컨벤션 때 휙! 그냥 겉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좀 보고. 그렇죠? 네. 또 본사에 혹시 스태프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제품에 대한 브리핑도 받고 회사에 대한 얘기도 듣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한 번 더 소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 말이죠. 왜? 말보다는 보여주는 게 훨씬 빨라요. 아시겠어요? 이게 사업이지. 그죠? 만약 여러분들 연봉 1억으로 가는데 2, 3년 안에 연봉 1억 간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미국 갔다 오라고 갔다 오실 거예요. 무조건 간다고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미국이 뭐 비자를 내야 돼 이런 얘기 이제 필요 없잖아요. 가려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갔다 옵니다. 짧게 4박 5일.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수혜자이기 이전에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내가 통당 들어가서 그냥 수혜만 보고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시스템의 주체이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컨벤션에 관련된 리스트업 다시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더베스트가 한 100여 명 넘게 갔잖아요? 네. 적어도 내년에 한 300명, 400명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답은 그렇게 크게 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티켓팅이 지금 가장 싸게 나온 시기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미국을 가실 수 있게끔 독려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온당하게 시스템을 참여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이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줌마 마인드는 노땡큐입니다. 뭐 몇만 원을 더 싸게 하려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망가집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8만 원짜리 세미나를 누구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산화 분위기에서. 그것도 3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되는 곳으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저는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왜? 내가 몸이 하나니까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강원도 치악산 연수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하고 많은 세미나장 많은데 몇천 명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가까운 곳에서 하시죠. 8만 원 너무 비싸요. 안 올 거예요. 별 소리를 다 했죠. 올라오면 오고 안 올라오면 안 와도 좋다. 그렇게 시작한 그룹이 지금 횟수로 10년이 채 안 됩니다. 8만 원짜리 1,200명 가까이 보입니다. 1박 2일로. 이 유도베스까지 합치면 유도베스 얼마 받죠? 8만 원 제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유도베스트가 합치면 거의 1박 2일 인원이 거의 1,500명, 6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산화가 이제 폭풍 성장의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 적어도 그 정도를 투자하고 그 정도를 생각하고 이 비즈니스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가 모인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항상 맞닿아 있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남편 때문에 1박 2일은 어려워요. 남편이 사업을 못하게 해서 제품도 집에 못 붙여요. 8만 원이 너무 많아요. 5만 원은 안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미나 비용을 대주고 있어요. 그 8만 원을 매달 내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대화는 빨리 사라져야 될 대화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대화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의 대화인가? 10만 원, 20만 원도 못 벌 때가 와요, 그게. 근데 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연봉 1억 갑시다, 7천 갑시다 이러고 있어요. 절대 못 갑니다, 그 마인드 가지고. 당연히 그 마인드 가지고 미국을 가자니 헛기침만 나는 것이지. 내가 안 감사해지 무슨 미국이에요. 싱가포르도 못 가야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못 간다는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그건 그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리더의 잘못이에요. 잘못 카피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안에 지금 적어도 연봉 7천 정도를 벌겠다고 한 달에 500 정도를 바라보고 연봉 6, 7천을 벌겠다고 하는 분들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5, 600 정도의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네트워크가 뭐 거저 돈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죠. 회사, 제품, 보상 플랜, 그 다음에 이 멋진 유더베스트라고 하는 이 멋진 문화를 가져가는 그룹, 그죠? 또 거기에 아주 건강한 또 형제 라인인 유니스타즈 그룹이라고 하는 건강한 그룹, 그죠?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한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때 이 유산화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듭니다. 바로 그런 날이 지금 딱 와 있어요. 바람 불 때 연날이라고 했어요. 지금 속도보다 10배 이상 내셔야 돼요. 그 방법을 제가 1박 2일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오너십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그런 부분으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팀워크는 여러분들 유더베스트 안에 팀원으로 존재하고 그 안에서 팀원으로 팀 리더가 되면서 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어떤 꿈을? 유더베스트 같은 이런 멋진 그룹을 만드는 꿈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언제 맨날 유더베스트 안에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 유산화에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